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봄이 완연해진 4월이 됐습니다. 네. 그죠? 현재 남부지방은 벌써 벚꽃이 아주 만발이고요. 또 중부지방은 이번 주말에 이제 꽃망울을 터뜨려서 다음 주인 8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우리가 벚꽃놀이를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벚꽃 축제도 취소되고 벚꽃 길도 곳곳이 통제됐었잖아요. 올해도 축제는 취소가 되지만 대부분의 벚꽃길은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여의도 윤중로와 속초노수 벚꽃길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군항제로 유명한 진해 벚꽃길, 또 강릉 경포호 벚꽃길도 상충객의 방문을 모두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3월에 꽃샘추위가 좀 길게 이어졌지만 예년보다 일주일 빨리 벚꽃이 개화를 했는데 그런데 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60년 뒤, 그러니까 21세기 말에는 봄꽃이 3월 말이 아니라 2월부터 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봄꽃을 빨리 볼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봄의 시작이 빨라지고 기온도 빨리 오른다는 뜻인데요. 특히나 봄꽃이 빨리 펴도 곤충이나 동물들은 겨울잠에서 늦게 깨어나서 이 먹이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지금처럼 3월에서 4월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봄꽃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달 초죠. 이 경북과 동해안, 강원도 일대에서 동시에 발생했던 이 동해안 산불에 피해 면적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울진과 삼척, 또 강릉과 동해 산불의 총 피해 면적은 2523.25 헥타르.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1 수준인데요. 네. 특히 울진 삼척 산불은 이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면적의 피해를 기록했고 산불 진화 시간 역시 213시간으로 역대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이 산림 당국은 대형 산불 대비를 위해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규모를 확대하고 처우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래서 이 노동부도 이와 같은 산불 진화 인력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필수 업무 종사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고 보호 지원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이번 동해안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만큼 생태계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당장 올여름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산불이 일어나면 계곡의 토사 유출량이 일반 산지보다 4.2배 많아집니다. 나무 풀도 없어지고 토양도 황폐해졌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거죠. 또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 산불 피해 지역이 회복되는데 곤충은 14년, 나무는 30년, 토양은 1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생태계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예. 자, 피해가 막심한데 산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네.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3위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우리 군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연소 시험을 했는데 이때 성공한 이후로 8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인 건데요. 이 대형 고체 연료 추진 기관과 페어링 분리, 단 분리, 또 상단부 자세 제어 등의 기술 검증을 함께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면서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진 건데요. 고체 연료 발사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리호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누리호와 달리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또 연료 주입 후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대신에 추력, 그러니까 발사체를 위로 올리는 힘은 액체 연료 발사체보다는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페이스 X 등 대부분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업체는 1단에 액체 연료를 쓰고 추력을 높이는 보조 역할로 2단이나 3단, 4단의 고체 연료 발사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누리호 4단을 개조를 해서 고체 엔진을 장착을 하고 달 착륙선이나 아포피스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국방력 강화는 물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코로나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미크론 유행으로 이 확진자가 급증을 하자 현 정부에 대한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왔죠. 네.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이 지금의 방역 성과는 국민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것이라며 이를 폄하돼선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아직 오미크론이라는 적과 우리는 싸우고 있고 저 전쟁 중에는 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인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인구당 하루 확진자가 3배나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거리두기 등을 완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는 바이러스 확산 통제를 못한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다른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이 다른 전략 때문에 한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풍토병으로 넘어가는 엔데믹을 맞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보건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며 또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높아서 팬데믹 극복에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그 국민의 그 노력과 희생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요. 네, 오랫동안 이어지던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이게 유행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네. 밝혔죠. 정부가 11주 만에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얘기한 건데요.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의 최고 구간을 지났고 또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면서 지금은 감소세가 분명해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정부가 발표한 유행 예측치를 보면요. 오는 6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 평균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또 20일 이내로는 20만 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아직 감소세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점 등이 아직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확진자 추이가 뒤늦게 반영되는 이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도 여전히 많잖아요. 이번 주에도 뭐 역대 최다 기록을 몇 번이나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전에는 2주,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사망자가 늘었지만 이 오미크론 유행 이후로는 일주일 뒤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시차가 줄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역시 앞으로 2주 동안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지켜본 뒤 현재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 방역 조치를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끝날 희망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소식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